안녕하세요. 오공 작가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귀에 대해서, 특히 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쪽 귀를 보면 귀지가 이쪽, 보통 이게 3cm로 생각했을 때 보통 요 정도에서 우리가 뼈가 있는 분이 3분의 1, 3분의 2가 이렇게 지방이 있고 이게 이렇게 여기는 따뜻한 부위, 특히 아프겠죠. 여기가 뼈가 있어서 이쪽 부분이 지방이 있고 귀지가 차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닿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면봉으로 귀지를 팝니다. 사실 귀지는 우리 땀처럼 피하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쪽에는 지방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윤활유 성분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귀지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 귀지는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들어온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물이랑 지방이랑 안 섞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 걸 막아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귀 안에는 리소솜이라는 우리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엔자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귀지 자체가 폐하 6.5에서 6.8 정도 되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 우리가 곰팡이, 그 다음에 세균, 이런 것들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귀지 자체가 외부의 오염 물질을 막아주고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감염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씻는 물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귀지가 지저분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파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파다가 피가 나서 상처가 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귀지를 제거하고 나서 귀가 지방 성분이 있는데 귀지가 없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아토피 성냥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계속 간지럽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 간지러운 사람들은 건조한 게 문제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보습제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습제인 귀지를 꼭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귀지를 제거하고 계속 간지럽자면 습진이 됩니다. 진물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알레르기 연고를 계속 바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떤 귀지를 뺄까요? 귀지를 밀어 넣어서 이쪽 부분, 필요 없는 부분에 들어가서 고막에 특히 들어가게 되면, 고막에 들어가면 빠스락빠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정밀하게 현미경을 보면서 우리가 석션으로 탁 빼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귀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귀지가 꽉 막힌 경우는 소리가 안 들리고 아프고 답답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석션으로 하든지 잡아서 살짝 빼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꽉 찬 경우에는 귀지를 녹이는 약을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주는데요, 그것을 한 30분에서 1시간 넣든지 아니면 다음날 와서 우리가 석션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귀지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지를 무조건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이염이 호발하고 귀를 자주 봐야 되는 아이들은 우리가 귀지를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고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귀지를 빼주게 됩니다. 무심코 물 들어갔다고 면봉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고 닦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귀지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절대 귀지를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렵다고 계속 우리가 손으로 팔 게 아니고 가려운 질환이 있으면 피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피부의 질환에 맞는 연고를 바른다든지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수영을 요즘에 자주 하고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귀가 움직임이 있더라도 자연적으로 건조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시원한 드라이를 사용해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지를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귀지는 지저분한 게 아니고 우리 귀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귀지가 깊은 곳에 들어갔거나 막히거나 고막에서 빠스락 소리가 들리면 직접 빼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고막 천공을 입히거나 아니면 더 깊이 찔러서 이 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청력 손실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에 와서 우리가 쓰는 정밀한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석션을 하든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빼게 됩니다.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현미경을 보면서 두 손으로 하고 아주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큰 손상 없이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귀지가 어렵게 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귀지는 정밀하게 빼야 되고 귀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귀지가 잘 있도록 하고요. 그 귀지가 많이 찼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귀지의 타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타입도 있고 마른 귀지도 있고 그리고 물기가 있는 물귀지가 있는데 물귀지는 서양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요. 한 80%가 서양 사람 물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른 귀지입니다. 그래서 귀지가 물기가 있다고 염증이라고 생각하거나 고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귀지들도 꼭 필요한 귀지입니다. 그래서 귀의 관리의 첫 번째는 귀지를 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습관적으로 만지는 거는 피부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귀는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혹은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귀를 씻는 사람도 있는데 귀를 씻는 것은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꼭 귀지를 되도록이면 많이 유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찬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귀지가 탁 떨어지는 느낌 나신 적 있나요? 우리 몸에서는 자정도로 필요 없는 귀지는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필요 없는 귀지는 밖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을 믿고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듯이 귀지를 만지게 되면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피부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귀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요즘에는 자기 자신이 올바른 의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정보가 만족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